근데 이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나는 바로 박광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벌써부터 이제 박광원이 뽑히자마자 쟤네들이 그러니까 경례들이 지금까지 안 보였던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만날 것 같죠. 대통령들이 원내대표 회담을 가지겠다는 거야. 대통령들이요? 들이라니. 둘이잖아. 대통령들이 지금 야당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야. 박광원이라고 하면 하겠다는 거지. 과연 이걸 협치를 인정한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재명은 1년이 넘도록 안 만나주는 이 새끼들이 갑자기 박광원이 뽑히자마자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뉴스부터 봅시다. 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교훈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어떡하고? 왜 원내대표만 만나? 야당 대표가 원내대표보다 높은 사람이야. 작가님, 어? 얘들이 여기다 일광 문신색 입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잖아요. 얘 우리 편이에요 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대놓고 야.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 아니야. 아, 경고가 아니고 얘네들은 문신으로 표시했으니까 광원이 까면 얘도 일광 돼 있어요. 광원이 광이네. 그러네. 그 광이네. 그 광이었네. 칠광인 줄 알았더니 그 광이네. 심지어 따뜻한 광이었네. 네. 그럼 8광인가? 뭐라는 거야? 따뜻한 광이면 똥광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원내대표랑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좋아. 아무리 양보해도 그러면 이 이전의 원내대표 회동이라도 같이 공동회동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지들만 불러갖고 지들끼리 밥 먹었잖아. 어? 6시에 만나서 9시까지 지들끼리 술 처먹었잖아. 근데 지금하고 갑자기 만난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을 받았어요.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겠느냐. 이 질문을 받고 만약 여야 원내대표에서 합의가 되면 대통령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는 뭐 합의가 안 돼서 안 한 거야? 그러게. 그냥 윤석열이 만나기 싫다고 해서 안 만난 거 아니야. 결국 그 자리에 취임식 때 우리 원내대표가 갖고 가서 아양 떨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꼬라지가 또 찍히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안에 갈 겁니다. 윤호중처럼?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웃는 모습, 활짝 웃는 모습 잡히겠네요? 원내대표단의 구성이 이건 너무나 한동훈스러운 거예요. 한동훈? 네. 왜 한동훈스러워요? 아니 전부 다 김앤장인 거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금 원내대표단을 꾸렸는지? 네, 일단 신임 원내수석부 대표는 송기헌 의원을 임명했는데 이분 검찰 출신이고요. 그리고 원내대변인은 김한규 의원, 이소영 의원이 에이, 임명됐는데 김앤장 출신입니다. 씨발. 네. 그리고 경제 담당 대변인으로는 미래에셋 대우 대표이사 사장 출신 홍성국 의원이 임명됐고 또 비서실장은 초선 민병덕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나 제일 싫어하는 애가 딱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네. 결과적으로 이거는 한동훈이 자기네 검찰 인사 했을 때 뽑힐 만한 검사 출신과 김앤장 출신으로 싹 도배를 한 거예요, 내부 인사를. 씨발, 내가 그래서 그 새끼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 탕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송갑석이도 받아주고 김민석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력 이제 그 어떤 탕평적인 자리들을 줬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심지어 90표가 넘는 표를 이재명 대표만 믿고 가겠습니다 하겠던 놈들이 지금 수박들한테 몰아줬어요. 심지어 당내 최대 개파라고 하는 더 미래? 개꼬장을 만들어버린 거야. 결국 미래보다도 내가 당장에 다음번 총선 때 유리한 어떤 공천도를 밀어줄 수 있는 그냥 박광원한테 올인을 해버린 거야. 재선 이하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 의원들은 애초에 169명 중에
170명 됐다고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의원들이 10명, 15명밖에 안 되는 거였다는 거지. 10명이죠. 보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박광훈이 93표를 받았으니까 홍익표 56, 두 개 빼고 남은 게 그나마 진보적인 표라고. 김두관 10개, 박범계 10개. 박범계는 뭐야 도대체? 10표는 뭐야? 그 김두관 갈 거 뺏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 그것까지 다 합쳐도 20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근데 홍익표는 56표 받았는 게 사실은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데 갔거든요. 자기 지역구 버리고 어려운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수박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나한테도 나한테도 험지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험지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게 쫄았던 아마 거고. 안 뽑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도 56표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박강원이 2년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원내대표 떨어졌으니까. 2년 동안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바사바한 거는 내가 너 재선할 수 있게 공천 도와줄게라는 이 얘기로 결국은 이런 딜을 칠 수 있었다고 봐지고요. 지금 당장에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개혁 의지나 공천 혁신에 대한 게 너무 두려운 놈들은 자기네 계파를 버려가면서까지 박강원한테 표를 줬다는 거지. 그럼 박강원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사람 가지고 이제 이제 재선 가능하게끔 기존에 있는 의원들 물갈이 안 되고 버틸 수 있게끔 룰을 개판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 아마 몰아가겠지. 그렇게 하겠죠. 소몰이를 그렇게 하겠지. 하려고 하겠지. 그리고 지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90표를 몰아줘 버렸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당내 개혁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면 의원들을 단돌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지만 이걸로 버티겠다라고 나오면 공천도 이렇게 하면 나 나간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진짜 심각한 분열 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게 지금 박강원도 친낙계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강원도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분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시 정이에요. 아마 여기서 지금 김준혁 교수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김준혁 교수가 여기 가가지고 경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내대표 떨어뜨릴 수 있나? 네. 원내대표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아니,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공천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수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룰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여론조사 50% 안에 기존에 있는 의원들하고 신인하고의 핸디캡을 안 쥐어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원 룰 안에는 권리당원 룰 안에는 권리당원이 찍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50%밖에 안 되고 이거는 사실상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어느 한쪽으로 몰표가 나오기 힘든 구조잖아. 특히나 기존 의원이니까. 문제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전혀 정치 신인하고 그동안 국회의원에서 어디서 얼굴 한번 팔았던 사람하고는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중을 낮추든가 아니면 신인한테 가중치를 주든가 하는 식의 일종의 신인들이 경선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20%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여론조사에서 아예 단수 공천을 하게끔 룰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박광원이 투표에 붙여서 현재 투표 중이라는 거지. 당원 투표 중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 반대를 누르셔야 돼요. 권리당원들.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3일, 4일 이틀간 지금 투표할 건데요. 반대 누르셔야 돼요. 다 반대. 그래서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지금 아마 제가 이탄희 의원인가요? 그분이 한번 이 반대해야 된다 네, 얘기하는 국회의원 한 분을 받고 나머지들은 조용해요. 대신 이제 원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다. 원외에 있는 사람들만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 언론에 타지도 않아. 일반 사람들이 알지도 않은데 만일 이런 방식으로 공천률이 올라가면요. 기존 의원하고 여론조사 차이에서 벌어지는 이 표 차이 때문에 이거 해소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뭐 후보자들 등록 과정에도 이상한데 뭐냐면 인재위원회, 검증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세 곳의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누구든 입후보를 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거기 하면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재위원회나 최고위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게 검증 안 받아도 여기 예외 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송갑석이 최고위원이잖아. 수백 개를 쉽게만 박지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추천으로. 그러면 검증을 받지 않아도 뭐 된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지? 도대체.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을 왜 이런 것까지 줘? 의원들의 권한과 그리고 지역구 안에서의 자기 지역구 안에 또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4년 내내 프레카드 걸고 사진 걸고 저는 이미 동네 사람들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신인하고 투표를 하고 경쟁을 하라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막 그 전국구적인 유명 인사가 출마하지 않은 이상 기존 그 의원을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리세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선 금지 조항부터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지금 얘기가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애초에 그런 것들을 개무시하고 지금 공천룰을 확정을 지으려고 너무나 급하게 홍보도 잘 안 하는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 잘 읽어보고 해야 되고요. 이런 거를 다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반대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개혁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좀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거부 표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천룰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바꿔와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정치 유튜버들이라든지 또는 각 의원들 중에 지금 이게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기 당원들이나 권리당원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고해 주십시오. 거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해주면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재명 대표는 공인의 입장이라서 지금 여기서 그런 개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같으면 했겠지. 그래서 결국 이런 방향으로 이게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90여 명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이제 내 자리는 지켰구나. 최소한 내가 공천에서 떨어질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간판을 걸면 우리가 과반수로 이길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만 그 과정 중에 지금 제대로 추려지지 않고 여전히 수박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또 뽑혀야 될 거냐.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가시는,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수박을 저격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박이 혹시 어쩔 수 없이 입후보가 되면 거기 나가고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 내지는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 아니면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왜 싶고 그런 얘기까지? 일단 공천룰을 당원들의 힘으로 이거 다시 바꿀 수 있게끔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거를 눌러내야 됩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면 저희가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드네요. 답답하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답답하다고 안 해. 포기해? 그럼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네. 내가 힘들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죠. 100년을 넘게 저짓거리를 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우리가 목숨 바쳐 평생을 해도 바뀔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안 바뀐다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안 해 할 필요도 없고 안 하면 우리 손해라니까. 그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난 조금이라도 나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이거를 해 나갈 거라는 거죠. 네. 형작가 TV 오래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저는 그냥 네.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난 어차피 지킬 게 없어. 난 진짜 8년만 하고 그만둘라 그랬는데